자, 제인 구달 우리 지석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마지막 부분 중에 실험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험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 이 실험동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저는 그 완전히 인공적으로 그 약을 임상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건 불가피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신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하면서 진통제 같은 것도 놔주고 그 최대한 동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고 환경도 좋게 조성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이? 저도 일단은 지성님 말처럼 불가피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막 약 같은 거에는 실험동물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화장품이나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물품에는 실험동물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진. 저는 요새 인공장기인가? 그게 나왔다고, 아닌가? 그게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곧 개발이 될 거라니까 저는 그 동물을 실험하는 대신 인공장기에 넣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로 확인해서 하면 동물이라 해도 인간이랑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인공장기가 더 동물보다 더 인간의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더 표현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석. 옛날에 그거 관한 영상이나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동물 임상 실험을 해도 거의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거의 별개로 취급된다고 얘가 들어가지고, 사실상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실험동물 사용하는 경우는 뭔가 의약들은 전부 다 일단 임상 실험 모집해가지고 하고, 진짜 뭐 위험한 것들을 뭐 실험동물로 구분해본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딱히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반대해도 저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잠깐, 그 지석투의 주장이 뭔가요, 그래서? 아니, 음, 실험동물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지석이의 주장. 네. 맞나? 네. 또는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자는 거야? 뭐 그래도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네, 뭐, 선생님? 저 아, 재현이, 왔네요. 질문을 그러면 다시, 그래, 주석이 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네, 질문 다시 해드리면은, 여기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동물 임상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임상 실험에 뭐 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물을 이용해서 그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 동물의 자유를 지켜주고 그 적절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뭔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찬성을 해요. 네,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준이 지석이 정도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되도록이면 줄여가야 된다. 또는 실험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어서 지속2처럼 급진적으로 동물 실험 자체가 당장 금지돼야 된다, 뭐 필요 없다로 가기까지는 아직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뭐 새로 알았던 점이나 아니면 흥미로웠던 점이나 이런 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일단은 제인구다 이 사람이 침팬지를 연구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예 그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몇십 년, 20년 넘게 막 침팬지들과 아예 교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이, 관찰을 했다는 것이 저는 완전 처음 알아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주님. 아,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제인 구달이 처음부터 침팬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는 줄 알았는데 26살부터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전까지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일을 여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처음 알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네, 하주님. 전 제인구다를 처음 읽어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지소리. 일단 저희 책 자체를 전부 다 못 읽어가지고, 네, 책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읽은 부분 중에서 좀 그랬던 부분이. 음, 그래도, 그니까, 제인 구달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있었는데, 조금, 뭔가 어릴 때부터 그런 동물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게 되게 컸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재현님. 저는 그 제인 구달이 다른 그 생물학자와는 달리 뭔가 그 한 종 전체적인 그런 특성 말고 뭔가 개별적으로 본다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걸 배웠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저도 하진이와 마찬가지로 제인 구달에 대해서 그냥 뭐 침팬지와 교감을 하는 사람 정도, 뭐 환경운동가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 제인 구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인 구달의 뭐 준이는 뭐 다른 동물들 연구했었다, 뭐 침팬지를 연구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동물과 관련 없는 그 호기심이 있었지만 관심이 있었지만 동물과 관련 없는 그쪽 일을 하다가 즉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점들이 일단은 상당히 의외였었고 그다음에 뭐 이 책에 보면 제인 구달의 뭐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지석 원이 제기했던 그 실험 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지석 원, 왜 제인구달하고 실험 동물하고 뭔 상관이야?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제인구달은 이제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야생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실험동물은 막 안에 갇혀 살고 하니까 제인구달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음, 너무 안 좋은 대우를 받아서. 음. 그러면 제인구달이 원래는 그냥 침팬지 연구가였잖아. 네. 동물 학자였잖아. 근데 이제 그 동물학자였던 그 제인 구달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동물 보호 활동가 뭐 환경 활동가로 오히려 선생님은 더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동물 연구가이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더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후반기 아니면 현재 어떤 그런 모습들은 동물 연구가로서 어떤 그런 모습이 알려진 것보다는 어떤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더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 그렇게 변화한 까닭이 뭔가 도대체? 그 제인 구달이? 준이 어떻게 생각해? 왜 동물 그냥 연구만 하면 되지? 왜 그것에서 이렇게 동물 보호 활동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준이? 자기가 연구하던 침팬지들이 거기 우간다인가 아프리카 쪽인가 라틴 아메리카 쪽인가 거기서 막 사람들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거기서 다 그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음, 그래가지고 그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사라져가지고 그 침팬지들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환경에 관심도 높아진 거 아닌가요? 음.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 오랫동안 그 침팬지를 연구해 가면서 뭔가 교감이 쌓여서 이제 이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그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음. 자, 책 194쪽 선생님 책 이 책인데 사람들마다 책이 다를까? 어떨까? 선생님 네, 책 저 달라요. 저희 아, 초록색깔 책이에요. 다 저, 다르구나. 저는 그 인터넷으로 그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책으로는 194쪽인데 동물을 보존하자는 게 류치엔 슈츠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다. 아프리카 서식지의 파괴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동물 서식지 근처 마을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팔 나무들을 베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침팬지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곰베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어, 결국 이 부분을 보면 제인구달의 출발점은 침팬지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침팬지를 연구하고 침팬지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침팬지들이 점점 이렇게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유들. 결국은 그것들이 사람들이 이른바 개발의 논리로서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그 침팬지의 삶이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침팬지라는 종 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생태계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뭐 준이가 얘기했나? 다른 지역 그 선생님적으로는 191지역인데 제인 구달협회의 도움을 받아 제인은 뭐, 램십의 실험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인이 첫 방문한 후 몇 년 내에 이곳 실험실 침팬지들은 깨지지 않는 거울과 버드나무 가지 호기심을 자극하나 가지고 놀 칫솔 등 같은 물건들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이제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에 대한 연구자로서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구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 전수, 뭐 이런 세미나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다른 지역의 침팬지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되면서 이른바 동물 실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 그 제인구달의 어쨌든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침팬지. 침팬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침팬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침팬지만 이렇게 떼어놓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점에서 이렇게 제인구달이 보면 그러니까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노선이라는 게 있어, 노선. 아까 우리도 이제 입장이 다른 거야. 지석2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이 과연 필요하냐. 그 효용성의 문제를 삼으면서 전면금지여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준이 같은 경우나 지석1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물 실험이 지금 현재 완전히 다른 걸 대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동물 실험을 하되 그러하되 그 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해 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 그 정도의 노력을 우선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였고 하진이 같은 경우는 좀 그것보다는 그 중간이지 실험을 하되 대체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그 하진 같은 경우는 무슨 장기, 인공눈 뭐 그런 거.
지속 뭐라고? 뭐 인공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장기 같은 걸 통해서 실험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그걸로 보면 이 누구야? 제인 구달은 어떤 정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개선, 응? 음. 뭐, 어, 환경, 환경을 더 낫게 해주는. 그렇지. 제인 구달 같은 경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제인 구달 같은 입장이 사실은 양측에서 다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왜? 지석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공격할까? 지석2 같은 경우는. 환경을 생각할 거면은 그냥 전면국제 하는 게 낫지 않냐. 너무 타협적이지 않냐. 그냥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어, 그 사실은 그 실험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뭐야 야생 동물들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야생 동물들은 그냥 야생에 사는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즉 감옥에 침대를 넣어준들, 어? 감옥에 급식을 잘 해준들, 뭐라는 사실은 감옥이라는 사실 변함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란 얘기야. 반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또 뭐라고 비판해? 지행구다를. 지행구다의 논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까? 기존에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지행구다의 제안처럼 윤리적 돈,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을 왜 마련해주지 않는 거야? 돈이 부족해. 그렇지. 돈 드는 거야, 돈 드는 거. 그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동물들에게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동물들을 이른바 사람보다 낮은 존재, 그 사람이 마음대로도 되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라면 괜히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야. 반면 그 침팬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과 같은 아, 감정을 느끼는. 그렇지.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보자면 사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쭉 봐서 알겠지만 제인구달의 계속적인 그 고민은 뭐야? 끊이지 않는 고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을 때.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 고민이 좀 있지 않아? 동물의 어? 그 아직 써.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거. 그것도 고민이야.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야. 근데 행동이 동물 파괴, 연구하고 보호하는데 결국 필요한 게 뭐야? 돈? 돈. 돈이잖아, 돈. 그럼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연구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인구달이 여러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야. 그렇게 봤을 때 제인구달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후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후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제인구달이 이런 입장을 취하면 윤지석 2 같은 사람은 제인구달 투는 안 할 거야. 오히려 제인구달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윤지석 2 같은 사람이 후원을 해. 근데 이제 또 강한 목소리를 내면 누가 후원을 안 해? 준이나 지석이.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저기 안 하겠지. 기존에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실험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후원 안 하겠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더 강한 자본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은 자신의 또 그 연구를 또 이렇게 지속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펀딩해주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지. 그 부분들, 그런 고민들이 이 책에 있어서 또 보여지는 부분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등이. 저희예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여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 새끼 침팬지들이 자꾸 불법적으로 조역을 해가지고 살려나가고 그리고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침팬지들이 다 살 환경도
나무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침팬지들이 살 환경도 이제 다 없애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안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이런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환경을 없애는 거는 이건 선진국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진국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얻는 것 외에 경제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경제적인 이 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지원을 해야지 이런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석원님. 기본적으로 밀렵꾼들을 다 어떻게 없애버리고 일단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침팬지를 잡는 그 위험 요소들 미약분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국립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목재도 수출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밀렵꾼들을 일단 없앤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현님. 이런 문제에 대해 뭔가 대중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훈님.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밀렵꾼 이런 것들 때 먼저 일단 그런 쪽에서 좀 강경하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예 자연 파괴를 못하는 그냥 주변을 그냥 둘러가지고, 네, 그런 데를 침팬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질문이 그 침팬지를 보호하는 그거였죠. 네? 질문이 그 침팬지를 보호하고 네. 음, 일단은 그 침팬지를 죽이는 사람들을 법으로 세게 처벌하거나 동물보호법으로 그리고 침팬지를 사고 유기하는 사람들의 법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제안했나? 네. 음. 어, 뭐, 아까 강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과연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건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처벌하면 그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수요, 왜 그런 밀렵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렵분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밀렵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분의 수요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수요 자체를 없애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침팬지 같은 경우에 수요를 우리 크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 각 나라에서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갖기로 한다. 아니면 뭐 개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반려견, 뭐 애완용, 뭐 이런 걸로 이제 침팬지를 갖기로 한다. 이러한 당장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캠페인으로 처벌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들은 침팬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그 기술을 써서 인공수정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침팬지를 더 많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로 추진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오히려 뭐 세렝게티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그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상품화, 관광 상품화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침팬지 나름대로 살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욕망대로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해소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자꾸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책에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질문해도 되는 거죠? 음, 여기서 그 제인 구달이 어떤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침팬지가 되게 그 동물원의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약간 정신적 장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정신적으로 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동물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동물원이라는 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내 동물들을 구경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 다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상품화 시키는 게, 되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 동물원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아, 상품화가 되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전체적인 동물원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냥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권님? 동물원 자체를 그냥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길들이지 않은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굳이 동물을 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립공원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야생의 동물들이 그대로 자신의 습성을 지키면서 인간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동물원은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현님? 저도 아무래도 그 동물원이라는 게 원래 그 동물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굳이 그런 걸 그 설립을 해야 되나 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투님? 네, 이 동물원이라는 거 자체는 그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동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거나 뭐 방언을 얻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활용되니까 네, 뭐 그거 자체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그에 대해서 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 그 방식 그러니까 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올바르게 뭐 좀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뭐 올바른 먹이랑 올바른 뭐 온도 습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네 좀 올바르게 그러니까 동물답게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좀 대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는 애초에 동물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멸종 위기종 동물들이 그 아예 사라지지 않도록 사육사들 같은 사람들이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곳인데 그, 그, 애초에 양도 많고 딱히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의 정도인 동물들이 동물원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 동물을 그냥 관람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차라리 동물원을 놓으려면 좀 수가 적어서 멸종위기종 위험 단계인 동물들을 놓는 게 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 네, 뭐 하진이의 제안이 상당히 신선했었고, 그래서 이제 동물원이 어떤 곳이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사람들의 그 관광,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놀이시설로서 동물이 대성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했던 데 비해서 하진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위기종이라던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동물원이
수행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준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동물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가지고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뭐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또 교육의 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역시 이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아까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동물들 중에 야생 동물이 있고 이른바 가축화된 동물. 근데 이제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 동물도 아니고 가축화된 동물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동물들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그냥 이렇게 야생에 돌려보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더 큰 위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그 또 다른 제3지대의 어떤 그런 동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은 철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나은 그런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지금 접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세렝게티라던가 뭐 이렇게 거기 아주 넓은 곳에 동물들이 야생적으로 살게 하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동물들을 그 가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들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한 거의 그 1km도 넘는 곳에 그 물소 한 마리가 있는 거를 1km 넘는 데 보면서 감탄을 하고 망원경으로 막 봐야 겨우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동물원에 가면 편하게 그냥 바로 앞에 한 10m, 15m 앞에서 보는데 이거는 뭐 망원경으로 봐도 그 형태가 보일까 말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 왔나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인간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긴 한 건데 또 인간 중심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물 중심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뭐 거기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허락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제인구달 그 준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동물원 얘기했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 첫 번째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침팬지들. 침팬지들 얘기한 부분들 그거는 그 앞에 얘기가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했고 동물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중요한 토론 주제야. 동물원을 폐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동물원을 오히려 더 유지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사육사들이 그 사육사 맞나? 어쨌든 사육사들이 고민이 제일 큰 거야. 동물을 사랑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들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방식, 동물원에서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사육사들도 입장이 나뉘어. 자기가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반면에 그 사육사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그런 뭐 이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그 부채질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 오히려 잘못된 길로 그걸 강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동물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동물들을 해방시켜주는 데에 그 사육사들이 앞장서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육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고 근데 동물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사육사라는 직업 자체의 그 존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모순적인 동물을 사랑하는데 동물원에 근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이번에 선생님이 그 아프리카 여행 가면서 우연히 두 가지 우연이 있었는데 한 분이 동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이제 큰 동물 뭐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냥 동물을 동물로만 바라보셨어. 그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야 아까 동물 해방론자와 같은 입장을 내는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로서 바라봐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선생님 이제 그분에게 이제 아까 같은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던졌었는데, 대다수 그 동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들, 주류의 입장들은, 그냥 우리가 그들을 잘 연구하고 뭐 돌봐주고,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폭력적이었고, 너무 그 동물들의 동물권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건 이제 그분의 주장이지, 그분의 주장이었던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에 대한 당연히 사랑도, 동물을 사랑하고 관심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간 곳이 탄자니아인데, 그곳이 바로 제인 구달이 그 연구 활동했던 그 나라였고,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서 제인 구달 박물관을 짓고 있었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 짓는 것만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어, 뭐, 좋게 말하면, 제인 구달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커진 거고, 제인 구달의 활동에 동의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탄자니아에서 제인구달을 뭐 상품화하는 거야. 제인구달 마케팅을 하는 거지. 제인구달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이제 제인구달이 중요한 그 탄자니아를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결국 연구를 하는 데서 연구 자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제인구달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자기를 마케팅함으로써, 침팬지를 마케팅함으로써, 거기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거나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지덕투가 나중에 무슨 그 광고를 찍게 됐어. 그 광고비를 엄청난 광고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고비를 받았을 때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제 지덕투는 뭐라는 거야?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지. 그 광고주가 원하는 바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계약 해지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늘 어떤 그 사람의 일들이라는 것들이 양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등. 아예 하진. 저는 제가 할 질문은 그 제인구다리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토끼나 햄스터 같이 작고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는데 물론 다른 동물들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귀엽고 작은 동물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우긴 어렵고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윤지석 원님. 저도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거미나 뱀을 좋아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음,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좀 신비한 생물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그, 제가 에버랜드에 되게 조금, 에버랜드에 예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푸바오를 봤어요. 근데 푸바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판다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윤지석 윤지석, 재현님. 저는 딱히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막 쏟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길고양이나 그런
작은 동물을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윤지성님? 저도 귀여워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곤충 같은 것도 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제인구, 선생님은, 네? 괜찮아? 네, 진행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제인구달의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맨 처음 제인구달의 어린 시절에서 제인 시절에 강아지를 이렇게 조련하고 강아지가 그 잘 따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잘 조련하고 특성들을 잘 알고 되게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윤지석 원님? 기본적으로 그 질문 한번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인상 깊었던 부분. 인생 깊은 부분이요? 기본적으로 그 제인 구달이 가장 어렸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뭐냐면 일단 저는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고, 또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 사실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꽤 의외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 처음 부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박준희님? 저는 제인구달이 이제 침팬지를 연구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인가? 거기로 가는 과정이 되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현님? 저도 그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뭔가 확실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구나를 느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어린 시절이 일단은 좀, 네, 그 동물의 심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재밌었고, 거기서 동물의 행동 심리학자들 얘기 몇몇 개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 네, 아까 앞에 다들 동물들을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하진이, 지석이 같은 인간 동물만 좋아합니다. 인간 동물 외에 다른 동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그 아프리카 여행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동물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 동물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악어를 보면서 귀여워 막 이러면서 내가 놀라서 막 뭐 악어를 보고 귀엽다고 그래 막 이런 사자를 보면서도 막 귀여워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쌤 악어는 뒷담화에 귀엽죠. 어? 악어는 귀엽죠. 그래? 선생님 귓가에 그 분들이 막 귀여워라는 소리가 계속 맴돌아. 그래서 쌤은 귀엽기는 뭐가 귀여워 이러면서 이제 쌤 거기 가서 사람들을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제인 구달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제인 구달이 어려서부터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럼 이제 보통 위인전의 스토리가 그래. 어려서도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아니, 그 그쵸. 분야에 매진을 해서 결국은 크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스토리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위인전이. 근데 이 책에서 아까 지소건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제인구달의 삶은 현실은 집안 부모님이 엄마가 야, 돈 없어.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가. 라고 하는 바람에 동물학과를 못 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너가 혹시 그 꿈을 이루면 비서가 되면 너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의 경험을 놓고 보면 아니, 비서를 하는데 동물에 대한 꿈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거에서 선생님은 정말 너무 그 논리 전개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엄마의 말이. 그래서 이건 전기 작가가 이렇게 꽤 맞춘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들었던 그런 정도였던 거지. 자, 비서 하는 일 알아? 비서? 네, 그, 갔다 한 일 다 하지 않나요? 어, 약간 음, 뭐 말해줘. 아니야. 그러니까 비서도 이제 종류가 다녀. 비서가 수준 높은 비서가 있고 수준 낮은 비서가 있어. 그러니까 수준 낮은 비서는 주로 전화 응대. 전화해서 뭐 스케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뭐 그런 일 저기 줄어드는데 하여튼 타이핑, 문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손님 접대. 오시면 커피 뭐 이렇게 타드리는 것들. 그 다음에
개인 스케줄 관리 뭐 이런 정도가 하는 게 이제 비서의 어떤 그런 일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에요. 아, 그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의 핵심 그룹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이. 근데 그때의 그 비서들은 뭐냐면 대통령의 분신이야, 분신. 손발이 되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이런 그 뭐야 행정부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오히려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머리의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비서야. 그래서 그 비서들이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날 거냐, 만나지 않을 거냐 그런 스케줄 조정, 그 전에 안건 조정 이런 것까지 비서들이 다 해. 그 경우에는 상당히 비서들이 파워가 센 거야. 근데 제인구달 같은 경우는 후자는 아니었던 거지. 단순 타이핑 뭐 이런 거였다는 거야 주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인구달이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 왜? 왜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친구, 루이스 친구, 아, 친구, 맞다, 맞다. 아, 친구를 잘 만나서. 친구가 야 우리 아빠가 케냐에다가 뭘 샀어. 그래 너 옛날부터 동물에 관심 많았지? 너 한번 놀러 와. 라고 한 거잖아. 초청을 받은 거잖아. 그럼 만약에 뭐 했더라면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과연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겠는가? 물론 자기가 계속 열망을 갖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인 구달이 평상시에 동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인 구달에게 제안을 했다는 측면에서 제인 구달이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냥 갭인 거야. 근데 아무리 성냥 갭이 혼자 있어도 불이 나왔나? 만나죠. 안 나는 거잖아. 그걸 그어야 되잖아. 그 긋는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 인화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막 돈 열심히 벌어서 아프리카 갔어.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동물 연구했어? 아니야. 근데 애가 이제 그런데 관심을 보니까 역시 또 뭐야? 누가 소개시켜 준 거지. 그 루이스 박사를 소개시켜 준 거지. 그 루이스 박사를 소개시켜 줬고 그 루이스 박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지. 바로 루이스 박사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 침팬지. 침팬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책임자를 찾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인 구달이 사실은 좋게 말하면 운이 좋은 거고 자기가 결단한 거고 그 당시 상황에서 침팬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할 수 있었던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야망이 있고 뭔가 유명해지려면 남들이 뭐 했던 것? 시작 안 했던 것. 미개척지. 를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뎌야.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른바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남들이 간 길을 가는 건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쉽잖아. 참고자료가 있으니까. 그 여기는 참고자료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침팬지를 연구하는 그 환경. 그 환경이 보통 사람들이 가기를 뭐하는? 꺼려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야. 아프리카 그 선주민들 사이에 가야 되고, 쉽게 말해서 그 화장실이나 뭐 이런 곳들, 이른바 그 현대화된 그런 삶이 전혀 없는 야생의 공간에 자기가 가는 거잖아. 거기다가 다른 부족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가지 않고 보호자를 동반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간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제인 구달이 선택한 거야. 수락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용기가 그 결단이 대단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인 구달이 그래서 연구를 그냥 했어. 근데 연구를 하고서 끝냈으면 사실 제인 구달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 근데 제인 구달이 뭘 밝혀낸 거야? 제인 구달이 밝혀낸 가장 큰 업적이 뭐야? 침, 침팬지가 뭐? 침팬, 동물을 좀 응? 주석이 뭐라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그렇지. 도구를 사용하시, 아, 흰개미 잡아먹을 때.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그것들이 상식이야. 근데 제인구다리 그 동물들이 그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들을 발견한 사실은 그 당시 학계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었다.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 연구 성과를 낸 거야. 연구 성과. 되게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 점들이 결국은 제인구달이 인정받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책에서 선생님이 흥미로웠던 그런 지점들은 그런데 제인구달이 이른바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었다는 거야. 대학을 그 쉽게 말해 전문 대학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그 연구자의 길을 걷지 않았던 거야. 그 사실 연구도 제인구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루이스 박사라는 그 뒷배경이 있었던 거야. 제인구달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보면 루이스 박사가 그거를 이른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논문이라는 그 형식이 있는 거야.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그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뭐 연구해서 썼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루이스 박사가 중간에서 잘 해준 거고. 그리고 루이스 박사가 또 대단한, 뭐 루이스 박사가 대단한 건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인 구달에게 너가 독립적인 연구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음, 제인 구달이 공부해서 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인 구달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연구를 이른바 학문적 연구를 이렇게 승화시킨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루이스 박사의 그 역할들이 컸고, 근데 그 루이스 박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잖아. 원래 그 이른바 전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제인구단은 거야 특채야 특채. 낙하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 제인구단을 중심으로 특혜를 줘가지고 그 학위를 준 거랑 마찬가지야.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형식보다 뭘 중요시했냐면 내용을 중요시 내용을. 그런 점에서 이제 유연성을 가진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왜 제인구단에게는 그런 예외적인 어떤 그런 분을 허용할 수 있었던 거야? 일단 똑똑했고, 비서여서. 응? 준이 뭐라고? 비서여서. 비서여서? 비서 그때는 비서 신분이 아니잖아. 어. 일단 똑똑했고, 어. 동물 좋아해서요. 동물 좋아해. 똑똑했고 동물 좋아해서. 근데 이미 제인구달의 연구 성과나 이런 걸로써 이른바 스타성이 입증이 된 거야. 상품성이 입증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 그럼 네. 손흥민에게 뭐 축구학 박사를 준다 만약에 그런 체육학 박사를 준다라고 해도 꼭 손흥민한테 출석 다 해라. 뭐 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기본적인 것만 하면 체육학 박사 줄 거야. 왜?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안에 들어오면 이 학위를 준 쪽도 자기들도 뭐야? 레벨이 같이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김연아 선수를 둘러싸고 각 대학에서 서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난린 거야.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무슨 수능 시험 보고 무슨 무슨 뭐 정시 무슨 수신이 이런 거 봐서 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서도 뭐 이 선수가 뭐 이렇게 차근차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출석 다 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학위를 얻었겠냐고. 이런 스포츠선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느 정도 여유를 준다는 거야. 물론 이제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대학에서도 그 사람이 그 스타성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자기들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놓고 봤을 때 그걸 이제 다른 기준, 엄격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반칙이지. 그러니까 기껏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학위 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몇 개월 만에 막 자기들 마음대로 스케줄 조정해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어렵지. 하지만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인정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 뭐 그런 점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런 지점이었다. 흥미롭게 봤던 그런 지점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이 지석 2 하고 그다음에 재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2. 네,
이 책에서 그 초반 부분에 이 제인구달 어린 시절에 나오면서 이 제인구달이 그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을 느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과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한번 탐구해 본 적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그 개미집 입구를 막 돌이나 막 이런 걸로 막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것들 다 치워져 있고 막 그런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개미들은 어떻게 저렇게 뭔가 입구 같은 거를 뭐 빠르게 뭐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막 하루아침에 막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푸는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지성님? 저는 그 집에서 거미 같은 게 큰 게 1층이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막 사진 찍고 작은 거면 손에 올려놓고 보고 이런 거 요즘도 많이 합니다. 네, 주대님? 이거는 약간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리석은 제 어린 시절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막 그 사마귀가 연가시에 걸린 사마귀가 막 많다고 예전에 말이 있었어요. 연가시가 걸린 사마귀는 막 그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조종할 수가 없고 연가시가 다 조종하고 그리고 막 그 사마귀가 연가시에 걸린 사마귀가 물에 들어가면 그 연가시가 빠져나와가지고 알을 낳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마귀 하나를 잡아가지고 수도꼭지 수도꼭지에 거기를 막고 물 틀어놓은 다음에 사마귀를 거기에다 넣어놔가지고 연가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그 사마귀 연가시가 안 걸린 사마귀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가시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사마귀는 나 집 밖에다 놔주고 난 다시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안 찍었나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불쌍한 사마귀를. 그럼 제안님? 저, 저는 그냥, 아, 네? 네, 여행 같은 걸 다니면서 그냥 그 나라별 그런 대표 동물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마트 같은 데 가면 햄스터 코너에서 햄스터 구경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진짜 물고기를 지금도 그렇고 제가 물고기를 관심 많고 좋아해가지고 그 맨날 수족관 가는 거 좋아해서 물고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친구 집 가서 물고기 구경하고 옛날에 흰동가리를 키워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아직도 이 흰동가리 키우는 게 제 로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준이 못지않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까지는 아니고, 어렸을 때 저희 숙제로 지금 없었는데, 저희 때는 식물 채집, 동물 채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잡아다가 뭐 이렇게 내는 게 숙제였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동물 채집도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친구들이 좀 해줬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어렸을 때 잠자리 많았었는데, 잠자리 잡아갖고 날개 떼기. 날개 떼고 뭐 이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그때는 그냥 재미로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현이. 선생님, 저 음, 지금 병원 가봐야 돼가지고 먼저 가야 돼요. 음. 잘 갔다 오고 다음 주 책만 얘기하고 그러면 지석이는 일단 먼저 가는 걸로. 다음 주 책이 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인가? 잠깐만. 아닌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라는 책이야. 지석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석이가 책을 앞부분밖에 안 읽어서 오늘 논의가 사실은 제인구달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인구달 책 안 읽고도 할 수 있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끝난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책 자체를 잘 읽는 거가 가장 기본입니다. 잔소리였습니다. 지석이 잘 가고 제안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제인 구달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제인 구달이 다른 그 생물학자나 아니면 과학자에 비해서 되게 다른 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 여러분 약간 이런 다른 점 중에서 특히 그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 아까도 말했는데 그 전통적으로는 그 생물학자가 그 동물의 한 종에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그 제인 구달은 그 뭔가 개인적으로 또 감정이 존재한다를 약간 입증하려고 해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성님. 일단 저는 일단은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를 취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약간 그 전문적으로 배운 게 많이 없습니다. 약간 이게 좀 처음에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거의 아예 연구 방식 자체가 애초에 좀 달랐다는 거,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죽은 걸 탐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연구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준이님.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학자들은 그 동물보다는 그 인간의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인간의 관점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인 구달은 그것보다 좀 더 침팬지들의 그 생활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침팬지들과 여전히 인간보다 침팬지들의 좀 더 관점에서 초점을 줘가지고 실험을 한 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진님. 전 제인구달 같은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전폭적인 지지를 한 거, 제가 읽은 책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책들은 거의 그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다 지지를 엄청 열심히 해줬던 걸로 아는데, 제인구달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진짜 엄청난 지지는 안 해주셨고, 그 제인구달 거의 스스로가 혼자 업적을 이뤄냈다고 그 거의 써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하진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 갈 때, 네 돈 벌어서 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이제 그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루이스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조건이 너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함께 준 사람이 누군가요? 함께 가준 사람이 어머니. 엄마였죠. 엄마가 함께 가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딸이 그거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걸 기꺼이 동행해 준다고 했을 때, 그거만큼의 그것보다 더 큰 지지가 과연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그 부모님의 지지가 과연 없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하진이 얘기를 들으면, 제인 구단의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속상해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 지석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이른바 보통의 동물학자들이라면, 이른바 통제를 하지. 그 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관찰이나 뭐 이렇게 통계를 내서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뭐 통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제임구단은 끊임없는 그 관찰을 서술형으로 기록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방식, 그 당시 그 학교로 치면 새로운 연구 방식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연구 방식이 실제로 있어. 실제로 이렇게 통계적이고 실험적인 어떤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관찰해서 뭐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지금은 많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연구 방법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 재현이가 아까 좀 잠깐 얘기했던데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 이거는 균이 침팬지, 이건 아, 하진 침팬지 이러면서 그들 사이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그 연구자와 동물이 교분을 나누는 거, 감정을 나누는 거를 상당히 경계했다는 거야. 왜냐면 그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감정이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는데, 어쨌든 제인구단은 그 부분에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시도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제인구단만의 독특한 방식이기도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 안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의 어떤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바나나야, 바나나. 자, 바나나가 뭔 얘기야? 침팬지 온 거고, 바나나가. 재현이. 그 바나나로 유인을, 그렇지. 바나나로 유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침팬지 세계에 자기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가서 연구를 하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바나나로 침팬지들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그 바나나를 주는 것들이, 근데 그게 왜 문제야, 지현아? 그 계속 바나나로 유인을 하면 음. 그 뭔가 제인 구달과의 관계에서 뭔가 전통적이지 않은. 야생의 침팬지를 연구하는 건데, 바나나를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길들이, 아, 준이 뭐, 이해했다는 말이었어. 어떻게 보면 가축화 시키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의 어떤 그런 그 변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인구단은 방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쨌든 이렇게 논란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제인구단의 연구의 어떤 그런 특성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지점들입니다. 재현이.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인구달과 관련돼서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제인구달 부분들에 있어서 이 책의 수제입이 좀 이렇게 그 다른 전기문과 좀 다른 그런 측면들, 또 이제 어린이용 전기문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루이스 박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얘기가 뭐 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루이스 박사가 제인구달을 채용한 이유가 제인구달이 예뻐서. 자기 흑심을 갖고 그래서 그 루이스 박사의 아내가 상당히 뭐 했다는 거야? 제인 구달을 경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인 구달이 중간에서 자기가 처신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뭐 이런 대목이 막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지금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에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냥 뭐야? 훌륭한 점, 좋은 점 이런 점만을 막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 제인 구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과 다른 전기인문의 어떤 그런 서술 방식에서 다른 차이를 좀 갖지 않는 것, 차이를 갖지 않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파악할 때 좋은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제인 구단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뭐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런 제인 구달이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이제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 제인 구달이 아이가 있지 아이가 아들 네. 아들을 낳으면서 이 제인 구달이 연구자로서의 삶을 수행해야 되고 또는 동시에 또 자기가 뭐로서 부모.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뭐야? 충돌을 일으킨 거야. 하진이 왜 충돌을 일으켜? 음,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준이 이제 제인구단은 여기서 계속 거의 하루 종일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하는데, 근데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음. 두 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빠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가 시간이 없어서. 않으니까. 재현이
이런 작업을 하려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기르기에는 좀 환경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렇지. 시간의 문제 못지않게 공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제인 구달이 있는 그 침팬지 연구소는 그 탄자니아 그 밀림지대 뭐 이런 데란 말이야. 그 학교도 없고 뭐 이런 곳이란 얘기지. 근데 그 아이를 안전하게 또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기르자면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자기의 연구 터전하고 또 뭐야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역할을 다 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제임달의 고민들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얘기지.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니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라는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과 그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것들. 뭐 재현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재현이 부모님 맨날 그 고민하실 거 아니야. 재현이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과 부모님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인 구달 역시 똑같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고, 그럼 제인 구달의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과연 자랑스러운 부모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것인지, 뭐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또 이 책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구달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뭐 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인 구달이 처음에는 그 박사가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제인 구달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근데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 기금이 끊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럴 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뭐야? 그 다큐 프로그램? 뭐, 디스커버리요. 디스커버리 뭐 그런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큐를 찍는 조건으로 연구 자금을 주겠다. 그럼 제인 구달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건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야, 다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걸 연출해야 되잖아. 제인 구달은 또 그건 또 싫은 거야. 그 안에서도 갈등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주고. 또 그런 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왔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 제인 구달이 책을 써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면서 제인 구달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연구 기금 마련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뭐야? 수월해지는 거야. 굳이 어떤 그 기관에 의존할 때는 제인 구달이 그 기관의 눈치를 받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제대로 나올까 늘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제인 구달이 이제 뭐 하게 되면 이게 강연을 가게 되고 자기 책을 판매해서 수익을 먹게 되면 그런 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왜? 그럼 나중에는 제인 구달이 이제 뭐하러만 다니는 거야? 세계 각지로 강연하러 다니다. 현장은 누가 지켜? 현장은 현지인들. 다른 직원들이 지키는 거잖아. 다른 제자들이 지키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제인 구달이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들 연구원이 되잖아. 그러면 그 높은 책임 연구원급이 되면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거야? 프로젝트 따오는 거. 정치인들 만나서 기업가들 만나서 제안 설명하고 프로젝트 따오는 게 일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과학자로서 연구가로서의 삶이 아니야. 그런 점을 봤을 때 나는 연구만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과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가로서 정치적 역량으로서 이런 역량이 함께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또 도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할들을 또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요 제인구달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가 전기물을 읽는 이유들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전기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기물 읽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책을 갖고 읽을 거고 그래서
쌤이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잘했었는데 오늘 수업 같은 경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업 같은 경우 하진이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제 다시 초심을 찾아서 책 자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책 안 읽고도 그냥 대충 이렇게 물론 그 문제 중요한 문제야. 뭐 동물 실험실 위라는 건 중요한 문제긴 하나 제인구달의 얘기를 더 제인구달 책 읽었으면 제인구달의 얘기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책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